자, 지금 시간이 2023년 8월 21일 월요일 오후 12시 37분입니다. 네, 오랜만에 자금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분석 자료를 올릴 때 자금 부분은 되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은 누적 데이터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참고 삼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23년 1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현재까지예요. 대략 8개월 동안 개인은 2조 7,674억을 매도했습니다. 한 달 평균 3,459억이에요. 한 달에 3,459억씩 매도했다고요. 그럼 하루 172억. 하루 172억씩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상승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썸머랠리 이야기도 있었고 계속 오를 때 상승장이라고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매도한 금액은 2조 7,674억에 불과합니다. 자, 2020년에 개인이 매수한 돈이 47.4조 원이고요. 2021년에 개인이 매수한 현물은 65.8조 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개인이 매수한 현물은 16.6조 원이에요. 근데 지금 매도한 건 2조 7,674억에 불과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130조를 샀는데 3년 동안 130조를 샀는데 2조 7천억으로 팔았어요. 2조 7천억을 팔았다고. 그러면 상승장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2조 7천억을 팔면 상승장이라는 거죠. 상승장이냐는 거죠. 130조의 현물을 들고 있는데 거기서 2조 7천억을 손절했어요. 그럼 이게 상승장이라고 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무의미하죠. 130조나 127조나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자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거의 무의미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금의 흐름을 연출하게 만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배터리죠.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상승하면서 개인이 다 달라붙었죠. 그래서 개인이 집중적으로 배터리 관련된 주식을 사모으면서 지금 모든 게 다 엉키고 있어요. 앞으로도 개인은 배터리 주식을 사 모으겠죠.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손절하기보다는 계속 사 모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개인은 현물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매수하겠죠.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얼마나 매수해 주느냐의 문제잖아요. 2차 전지는 어차피 개인이 계속 매수할 거라고요. 지금 철강금속, 포스코홀딩스 해당되죠? 개인이 771억을 사요. 전기전자도 개인이 500억을 삽니다. 그 얘기는 삼성전자도 개인이 사고 있고 포스코홀딩스도 개인이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이 상방을 보는 거잖아요. 앞으로 누적으로 봤을 때 개인의 매도가 증가될까요? 아니면 매도가 감소할까요? 지금 확률로 보면 매도가 감소할 확률이 높고요. 그럼 기존에 매수했던 이 130조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승장으로 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 9일 6월 9일부터 보시면 자, 선물이죠. 선물을 보셔도 지금 외국인은 5조 2천억, 개인은 1조 6천억, 개인은 매수, 외국인은 매도예요.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여기 5조 2천억이 있고 여기는 1조 6천억이 있어요. 자, 코스피로 넘어가서 8월달만 볼게요. 그러면 3조 6천억이죠. 여기다 1조 2천억을 더해야죠. 1조 6천억. 1조 6천억을 더해요. 선물이 있으니까.
그러면 선물까지 합하면 얼마예요? 3조 6천억. 자, 1조 6천억이잖아요. 그러면 5.2조예요. 네, 5.2조. 그게 무슨 얘기냐? 외국인은 선물을 5.2조 매도하고 있는데 개인은 현물과 선물을 합쳐서 5.2조를 매수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게 상방이냐는 거예요. 예? 이게 상방이냐는 거죠. 예? 개인이 5조 원 넘는 돈을 선물과 현물에 쏟아부어서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반대로 5조 원 넘는 돈을 선물 매도하고 있는데 이걸 상방이라고 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기일이 9월 두 번째 목요일이잖아요. 앞으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한 달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외국인이 5조 2천억의 선물 매도를 환매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방향은 아래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뭐 미친 듯이 외국인이 막 선물 매수를 해. 그러면 방향이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선물 매수를 미친 듯이 한다고 해도 현물을 변화시키기에는 쉽지 않아 보여요. 왜? 이 현물에서 매수하는 게 삼성전자만이면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2차 전지 쪽에 매수를 하고 있어서 2차 전지 쪽, 즉 배터리 쪽의 매수세는 외국인과 기관은 약해요. 주로 개인이 달라붙어 있지. 자, 누적 데이터 보여드렸어요. 네, 누적 데이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투자자별 일별 매매를 보여드릴게요. 투자자별 일별 매매. 이거 보시면 여기에 뭐가 있나 보여드릴게요. 자, 8월달 들어서 개인이 제일 많이 매도하는 거 이거예요. 이거. 예. 코스닥 150 선물 이거 인버스일 거예요. 인버스. 예? 요거 인버스. 예. 여기 레버리지가 있죠. 예. 레버리지는 사고 인버스는 팔아요. 예. 그러니까 개인이 제일 많이 팔고 있는 게 예. 코스닥 선물 인버스예요. 그리고 3등이 뭐예요? 3등이 고버스입니다. 1986억. 자, 그러면 지금의 환경을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의 환경을. 개인이 고버스를 팔아요. 네, 개인이 고버스를 팝니다. 이번 달 개인이 고버스 팔고 있다고요. 네, 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개인이 고버스 거래하는 거 거꾸로 거래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개인이 고버스를 팔고 있으니까 지수는 오르기에 불리한 거죠. 자, 그 다음에 7월 달부터 보자고요. 7월 달부터 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어라! 예, 2,950원. 예, 그러니까 7월 달에도 개인은 고버스를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6월 달 합쳐서 볼게요. 6월 달 합쳤더니 4,913억이에요. 그러니까 6, 7, 8, 3개월 동안 거의 5천억 팔았어요. 개인이. 네? 6, 7, 8, 3개월 동안 예, 5천억을 팔았다고요. 5천억. 그러면 5월은 자, 5월까지 합하면 좀 줄어들어요. 2,688억으로. 그러니까 6, 7, 8, 3개월 동안 많이 판 거죠? 6, 7, 8, 3개월 동안 많이 판 거고 5월 달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6월, 7월은 잘 생각해 보세요. 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거는 언제든지 빼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지수를. 예? 6월과 7월은 개인이 고버스를 안 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손절시키려고 올린 거지. 그래서 얼마든지 내릴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 1월부터 보겠습니다. 1월부터 보면 어디 갔나? 고버스가 있긴 있나? 고버스가 없어요. 그러면 매수에 있나? 매수에도 없습니다. 이 무슨 얘기예요? 네. 실제로 매도예요. 지금 개인 고버스 매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수한 거 하나도 없어요.
매도해요. 그 이야기는 지금 연봉 있죠? 그 연봉이 양봉이잖아요. 네? 지금 연봉이 양봉인데 그 양봉 안에 고포스 하나도 없다고.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생겼잖아요. 연봉이. 여기 고포수 상 하나도 없다고요, 개인. 예? 고포수 상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냥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만큼 운봉이 났잖아요. 이만큼 운봉이 나는 동안 산 거 하나도 없다고요. 개인 고포수 산 거 없어요. 손절하고 있지. 그러면 고가가 얼마예요? 3,640원이죠? 여기까지 가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3,640원까지 가도 개인이 보유한 고포수가 없어요. 오히려 올라가면 개인은 계속 고포수 매도하겠죠. 작년에 1조 매도했어요. 예? 작년에 개인 1조 매도했다고, 여기서. 근데 여기도 매수가 없다니까요? 이거 끌어올려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상태에서 주가를 끌어올려도 상관없다고. 왜? 개인이 보유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개인은 고포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작년 올해 합쳐서 매도만 1조 원 넘어요. 시총이 2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개인의 퍼센티지가 50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개인의 퍼센티지가 50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유통되는 것만. 예. 원래 이게 그 LP 때문에 물량이 더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좀 제껴두고, 시가총액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에서 50%는 개인의 물량이 아닌 거죠. 외국인은 선물을 매도해요. 외국인은 선물을 매도하고 개인은 현물을 사요. 개인은 현물을 사고 있다고요. 개인은 현물과 선물을 사고 외국인은 선물을 매도하는데 개인이 고포스를 매도해요. 그럼 과연 이 자금의 흐름이 상승장의 형태가 맞느냐는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썸머랠리, 진짜 고맙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썸머랠리를 외치고, 여름에 2,700, 2,800 간다고 떠들어준 덕에, 많이 내렸어요. 많이 내렸다고. 상승한다고 하도 외쳐대니까, 개인이 매수에 많이 달라붙어서 반대로 많이 내렸어요.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2,700, 2,800, 3,000, 3,500을 외쳐줬기 때문에 덕분에 개인들이 많이 달라들어서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변해야 됩니다. 지금 싸움은 말씀드렸죠? 2,455.99를 깨느냐 마느냐의 싸움이라고. 2,455.99 깨지 못하면 다시 올라갈 거예요. 제가 하방을 보고 있는 사람의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455.99를 붕괴하지 못하면 상방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2,455.99를 붕괴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이 현물과 선물을 계속 매수해야 되고 외국인이 선물을 환매하면 안 돼요. 외국인이 선물을 끝까지 들고 가야 9월 두 번째 목요일 선물 만기가 왔을 때 아래쪽으로 내려꽂겠죠. 지금 5조 2천억이잖아요. 5조 2천억이면 1% 빼면은 520억씩 버는 거예요. 2% 빼면 1,000억입니다. 지수를 2% 빼면 1,000억을 벌어요. 근데 여기서 옵션으로 뭐 깨작깨작 거래가지고 언제 1,000억 벌어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물 만기를 노리고 움직이면 수익이 극대화되니까 저는 그 선물 포지션이 정리되는지 안 되는지만 계속 모니터링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금을 추적해보는 거는 저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일시적인 그 시간, 아주 짧은 시간에는 무의미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개인이 고포스를 계속 매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월과 7월은 지수가 올랐거든요. 그런 시간적 측면에서 보면 야 이거 고포스 거래 내역 추적해봤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런 거는 할 필요도 없고 그딴 걸 왜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고포스가 개인이 계속 손절을 하니까
결국엔 지수가 내리더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습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그게 맞았냐 틀렸냐 따진다고 해서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런 분들은 그냥 그 시점에서 보고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분들이 그런 통계들을 오랫동안 만져보면서 경험해온 누적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금은 한 번쯤 시간을 두고 누적해서 한번 관찰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